아이들이 이제 보통 강남 지역 아이들이라든가 일반적 상위권 아이들은 어릴 적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중학교 때 이제 미교과서를 하고 또 원어민 학습해온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으로 영어를 하는데 이 탭스를 이제 중학교 때 시작하게 되면 근거를 찾게 되고 또 꼼꼼하게 논리를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감보다는 이제 뭐냐면 정확성. 고등부 내신은 사실 감보다는 애큐러시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고등 내신으로 진입하는 그런 툴로서 굉장히 탭스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탭스톡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겨울방학,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출 시기인데요. 대치동에서 최상위권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문 혹은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그 이름, 바로 탭스입니다. 흔히 탭스라고 하면 성인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대치동의 극상위권 그리고 특목고 합격생들의 이력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탭스 공부 경험이 있습니다. 수능보다 어렵고 토플보다 정교하다는 탭스. 과연 이 공부가 중고등학생들의 입시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최상위권 유지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KNS가 자랑하는 탭스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 학원 김수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에서 탭스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다나 강사입니다. 탭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탭스는 어떤 시험이고 또 수능과 연관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선 탭스는 일단 원래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갈 때 혹은 이제 석사나 박사 이제 논문을 쓸 때 어떤 자격고사로서 요구되는 이게 바로 탭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탭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 영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탭스는 일단 문법, 독해, 어휘, 리스닝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일단 굿탭스라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뉴탭스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은 주로 굿탭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굿탭스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문법 어휘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은 일단 문제를 보면은 그 원서라든가 논문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독해력을 요하면서 문법적인 어떤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어휘는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수능의 아주 고난도 단어, 그 다음에 토플에서의 또 진짜 어려운 단어들, 거기에다가 어려운 인문학 단어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의 그 SAT나 GRE와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탭스를 그럼 왜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수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탭스는 수능하고 유형이 같습니다. 뭐 빈칸, 사실, 추론, 그 다음에 소금 문제 이런 게 수능하고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탭스를 많이 하게 됐어요. 탭스를 하게 되면 수능에 커버가 되는구나. 게다가 일단 어휘가 좀 어렵습니다. 어휘는 당연히 커버가 되고요. 수능 문법 같은 경우는 밑줄이 있는데 탭스 같은 경우 밑줄이 없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탭스 문법을 하게 되면 수능도 커버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독해 부분에서는 수능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탭스 독해는 주로 속독이에요. 굿탭스가 45분에 40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독을 요구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속독보다는 정독과 사고력, 얼마나 논리력이 있냐를 요구한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능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탭스를 하게 되면 수능의 상당 부분이 여기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탭스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탭스 학습한 친구들은 수능 이상의 깊이 있는 영어 실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수능, 불수능이라고 했던 영어 과목에서 인문학 관련된 이 독해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탭스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탭스 독해 유형이 수능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탭스는 고등학교 내신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탭스 같은 경우는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특목고에도 매우 내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특목고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 갔을 때 전교 상위권 하는 아이들은 다 저희 탭스 공부했던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고 역시도 상위권 아이들은 다 저희 학원에서 탭스를 공부하고 가는 아이들이 많다라고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배우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어떤 고난도의 문법이라던가 고난도의 독해 지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탭스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신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영역별로 봤을 때 독해, 문법 이런 걸로 봤을 때에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탭스 어휘는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탭스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요구되는 내신 어휘 그건 다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그 수능 어휘집이 나와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탭스 했던 친구들은 특별히 볼 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특목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탭스 어휘 정도 하고 가게 되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웬만한 어휘의 적응력이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보다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줄이 이제 없는 문법을 좀 풀다 보니까 내신은 일단 밑줄이 들어간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 탭스 문법 한 친구들은 내신 심화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법도 특별히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탭스 독해가 어떤 거냐면 탭스 독해는 본문을 다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가 되게 까다로운데 실제로 일반고든 특목고든 독해가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 패러프레이징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탭스 했던 유형하고 일반고나 특목고에서 나오는 독해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문법 독해는 탭스를 중학교 때 해놓으시면은 고등학교 때 가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문법이 어렵다라고 그리고 중학교 때 A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갔더니 1등급은 정말로 남 얘기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내신과 비교를 했을 때 문법 파트에서 고등학교는 영역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문제에 문법 전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학교 시험 내신 기간 동안에 시험 범위만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수능보다 사실 고등학교 내신 독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런 부분들인데 선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선생님들 굉장히 꽈놓는 부분이 많은데 탭스 독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본문하고 선택지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탭스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일단 텍스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습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습관이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어려운 독해가 나왔을 때 이런 어떤 꼼꼼한 어떤 독해 방법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까다로운 추론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무난하게 해서 고득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이 영역을 맞췄다고 해서 이 영역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탭스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강남 지역 아이들이라든가 일반적 상위권 아이들은 어릴 적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중학교 때 이제 미국 교과서를 하고 또 원어민식 학습해온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으로 영어를 하는데 이 탭스를 이제 중학교 때 시작하게 되면은 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찾게 되고 또 꼼꼼하게 논리를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감보다는 이제 뭐냐면 정확성, 애큐러시 쪽을 좀 강화하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고등부 내신은 사실 감보다는 애큐러시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고등 내신으로 진입하는 그런 툴로서 굉장히 탭스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탭스는 결국에는 일반고나 특목고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친구들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탭스는 언제,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을까요? 탭스를 공부하는 시기를 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2학년 올라오기 바로 직전 중1 말 그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지금 중2, 중3 아이들 대상으로 탭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확실히 2학년 때부터 2년 동안 꾸준히 한 학생들은 3학년 말에 가도 따로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요. 이미 영어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3학년 올라갔을 때 다른 과목에 집중될 수가 있고 실제로다가 원장님하고 저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탭스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 개념서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1학년 때는 일반 중학교 문법 개념서 가지고 문법을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이제 탭스 복합적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2년을 공부를 하니까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3학년 1년만 한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정말 실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최소 2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플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법 개념이 있다면 중학교 1학년 말부터 해서 올라가면은 다른 학생보다 굉장히 빨리 쫓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보다는 어떤 건 1학년 말 2학년이 학습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뭐 수학,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좀 투자 시간이 상대적으로 저학년 때가 많기 때문에 1학년 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다만 전제 조건은 토플 정도의 독해와 토플 정도의 어휘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학생들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개념 믿는 학생들이 좀 낫습니다. 탭스가 고난도잖아요. 그 감으로다만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멍이 생겨요. 그래갖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개념이라던가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시작하는 것이 맞다. 네,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가지고 있대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은 베스트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탭스 문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탭스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탭스 문법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이 실전 문제를 푸는구나, 문제만 객관식으로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실전 문제집 뿐만이 아니라 개념서가 있습니다. 다른 뭐 중고등학교 문법 개념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문법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문 종합의 수준이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도치, 특수구문과 그리고 가정법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집을 보면은 도치 같은 경우가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되게 조금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공부한 아이들은 그 파트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지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너네가 이걸 공부하고 왔겠지라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문제집보다 공부하고 간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개념을 잘 모르는데 그거에 문제가 나오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난도 문법 사항들이 계속 나와요. 탭스 문법을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하고 간 아이들은 그런 고난도 문법에 대해서는 완전 숙지하고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가 없이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를 저희가 9탭스를 쓰기 때문에 올 때마다 50문제를 계속 풀어냅니다. 해설 수업이다 보니까 답만 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이들이 감이 좋잖아요. 그럼 이제 오답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다 짚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다가 저희가 문법 책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구문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용적 표현이라던가 어순이라던가 아니면은 잘 다루지 않는 명사의 뭐 수일치 이런 것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법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고등학교 서술형 내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KNS가 탭스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탭스를 공부하면은 또 왠지 이 문법에 관해서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탭스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학습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텍스 문법을 자기 걸로다가 완전 체내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적자생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복습은 필요하고요. 배운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틀린 문제는 무조건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 라고 그런 자세로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NS의 이 탭스 과정 무조건 따라가면은 정확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문법도 만만치 않은데 어휘도 장난 아니죠. 예전에 탭스의 꽃은 어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그 극상위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는 어휘입니다. 독해라든가 리스닝 되게 잘하는데 문법 어휘가 좀 되게 약하고 근데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문법은 애들 법칙성에 되게 뛰어난 학생들이다 보니까 문법은 어느 정도 하면 빨리 올라가요. 근데 이제 어휘는 사실 어떤 법칙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전략인데 첫 번째는 유효 전략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완화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저희가 칠판에 뭐 alleviate, allay, abate, assuage, 또 mitigate, 뭐 placate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완화에 대해 쭉 써줘요.
그럼 완화가 있으면 또 악화, 안 좋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태를 더 안 좋게 하는 게 머그러베이티, 이제스베이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패턴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단어는 그냥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의 이제 계통을 잡아주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예전 대원해고나 외대부고나 뭐 일반고 숙명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유추인데 예를 들어서 트랜스페런 오펙이라고 있어요. 트랜스페런트는 투명하니까 오펙은 불투명이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이제 반대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티클렛은 뭐가 들어가야 되니? 분명히 똑똑히 발음하다니 그럼 불분명하게 발음하다 뭐냐 이렇게 되면 뭐뭐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 암기에서 일단 유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습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또 단어를 또 빨리 암기하게 되는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위권 학생들이 보니까 이걸 또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근이죠. 뭐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펙트라는 단어가 보다거든요. 프로는 앞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거니까 프로스펙트가 전망 이렇게 되고 인스펙트, 이는 아니니까 안을 보니까 검사, 검열이 되고 서컴스펙트, 서클 원이잖아요. 사방을 보는 사람 어떤 건 굉장히 신중한, 용의주도한 이런 식의 어근으로 또 학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는 되게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근데 그거를 일단 질서를 잡아주는 그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한다면은 탭스 어휘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나름대로 공식이 있고 패턴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실력이 또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탭스의 꽃은 어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어휘들이 많은데 우리 KNS에서 이런 어휘 전략을 가지고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학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탭스를 가장 오래 가르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로다가 나타나서 입시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탭스를 공부하고 간 아이들이 항상 선생님 중학교 때 너무 그때 탭스를 해놓길 잘했다. 그때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가 다른 아이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데 너무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고 실제로다가 또 막 성적도 막 보내고 이래요. 자기 이번에 전교 몇 등 했다. 영어는 뭐 1등을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대치동이 아닌 타 지역 학생인데 그 지역에서 배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수업 듣더니 애가 되게 재밌어 하더라. 극상위권 학생들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의 어떤 배움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보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탭스를 굉장히 오래 가르쳐 오게 되고 첫 내신 4월에 있잖아요. 그때 가면 학생들이 탭스의 위력이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휘문고 전교 1등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대치 지역의 학생이 아니었어요. 경기도권 학생인데 와서 3년 동안 탭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휘문을 갔는데 전교 1등인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거의 시험 때만 조금 한대요. 왜냐하면 탭스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좋은 그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데 보람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탭스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탭스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도 높고 또 토플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탭스에 나오는 인문학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지적인 것보다는 약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도 영어지만 자신의 어떤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시겠고, 그리고 단기간에 막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번 고비가 있어요.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싶고, 이게 내가 실력이 안 느나, 뭐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실하면서 포기하시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식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 감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지금 말한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고 온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의대를 가야겠어. 그 다음에 특목고를 가야겠어. 가서 나는 전교권 해야겠어요. 이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확실히 여기 성취 욕구가 높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게 탭스도 어렵지만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은 뭐 대치 지역이나 뭐 타지역 탑반 학생이 다 모이는 반이에요. 근데 와서 이제 탑반이라 그래도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고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좀 힘들더라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학습하라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탭스는 결과를 보여주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탭스를 공부한다는 건 수능과 내신을 뛰어넘는 최상위권의 공부, 그릇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가오는 겨울방학, 남들과 비슷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력을 원하신다면 KNS의 탭스 프로그램이 그 명쾌한 해답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KNS 탭스 토크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